네, 오늘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부처님 오신 날 뉴스 이노베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2024 세종 낙화 축제가 지난 11일 열렸습니다. 자, 세종 불교 낙화법, 세종 특별자치시의 시무형문화재고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이 지역 문화유산의 발굴과 전승에 앞장서고 있는 분들을 모시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 특집 뉴스 이노베이션,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교 낙화법 보존의 대표이자 세종 영평사 주지 스님이신 환성 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세종시를 지금 총괄하고 계시는, 업무를 이끌고 계시는 시장님이십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아주 그 세종 불교 낙화법, 이 우리 전통 문화유산으로 아주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이게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특별히 모셨는데요. 먼저 스님, 부처님 오신 날인데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축복이고 모두 기뻐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부처님이 기뻐하실 그런 봉축의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예, 최민호 시장님도 스튜디오에 지금 처음 나오셨는데 네. 부처님 오신 날 이 불자 여러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종시장 최민호입니다. 네. 먼저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진심으로 봉축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불교방송국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불교의 가치를 나누고 불자 여러분들과 세종시 문화유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네. 공유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세종시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는 시간이어서 저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환성 스님은 봉축 기간이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봉축 행사도 많이 하시고 어떻습니까? 네, 일단 또 바빠야 되죠. 아, 안 바쁘면 안 되는 거군요. 그러면요. 부처님 오셨는데.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시장님도 그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도 나름대로 여기 상당히 또 여러 가지 또 뭐 참여하시고 그러시죠? 행사도 있고. 지난번 11일 날에는 그 연등회를 전국적으로 했습니다만 예. 세종시에는 낙화축제를 했습니다. 이 낙화축제는 이제 불교에서 전승 내려오는 그런 전통 문화죠. 세종시가 이번에 지역 문화재로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예. 우리 시민들과 함께 낙화를 보면서 또 우리 부처님 또 불교의 가르침을 되새긴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종시는 부처님 오신 날에 낙화 축제가 가장 중요한, 그죠? 그렇죠. 행사로 네, 지금 여기신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지금 불교 낙화법 보존의 대표를 맡고 계신 환성 스님. 그러니까 낙화법 보유 단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교 낙화가 불교 의례로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은 또 불꽃놀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스님께서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불교 낙화법은 뭐 1000년 이상의 그런 유서 깊은 문화입니다. 불교계에서 기도 의례로 하던 그런 의례인데 지금 민간으로 흘러 내려가서 낙화 놀이로 되었습니다. 또 이 낙화법은 궁중에서나 또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화법을 통해서 그 액난 소멸하는 그리고 국태민안을 발언하는 그런 그 의례로 그 전해 내려왔죠. 네. 그렇군요. 그 낙화법에 대해서 이게 이제 세종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고 저희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이게 이제 세종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전승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좀 송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네.
이런 낙화 축제 또 낙화법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을 저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 낙화 축제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예. 이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이렇게 정갈한 의미가 있는 낙화 축제가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았고 이렇게 영평사 우리 환성 스님께서 영평사에서만 외롭게 이 낙화 축제를 이어시고 또 시민들이 또 의외로 많이 즐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 1000년이 넘은 전통 문화 유산을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세종시에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영평사 낙화법이 독특하게 예. 전수된 아주 특별한 비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특허를 얻어서 이제 독점이라기 하기에는 우리 그 독보적인 가치를 계속 전승시키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국가무형문화재까지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서 예. 제가 지방문화재로 등록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셨고 네. 특허는 어떻게 시장님이 이렇게 이름으로 하신 거예요? 제 이름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우리 환성 스님 이 보존회 이름으로 보존회 특허를 이름으로. 받았죠. 예. 이게 낙화법이 이렇게 오래 전승되어 왔는데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낙화법은 세종시에서 봉행되고 있는 이 낙화법이 유일하다. 이게 맞습니까, 스님? 예, 다른 데는 없어요? 예, 뭐 거의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사실은 1940년대, 50년대까지 유선 사찰에도 해왔던 것인데요. 예. 이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이것이 이제 소멸되고 그리고 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또 장소에도 제약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소멸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 불교계에서는 이제 그 의식 간소화를 해왔잖아요. 예. 그 관계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장님도 이제 낙화법을 아시는 다음에는 네. 야 이거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불교 문화 의례로서도 다른 어떤 의례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좀 공부를 하고 배웠는데요. 계시죠? 예. 우리가 교과서에서부터 옛날에 그 연등회라는 걸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 연등회라고 해서 저도 그냥 상식적으로 연등회라는 것은 부처님 오신 날 거리에 많이 달려 있는데 그게 연꽃 등불이라고 해서 연등회라고 하는가 보다. 예.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연등회 연자가 그 연꽃의 연자가 아니고 불탈 연자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 고려시대 때 그때는 연등회라고 해서 한쪽에서는 불을 태우고 한쪽에서는 등을 달았는데 네. 그 불을 태웠다는 그것이 지금의 낙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낙화놀이도 하고 그렇죠. 또 등놀이도 했는데 그 연등회가 반쪽만 열리게 되는 거죠. 예. 등놀이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낙화가 그래도 우리 영평사 환성스님께서 전승해 주신 게 너무 고맙고 그래서 연등회란 두 짝을 이제 맞춘 것 같다. 예. 그래서 연회는 우리 세종시에서 하고 그렇죠. 다른 등회는 다른 지역에서 데서 하고 그런 전통을 세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둘 다 이제 나란히 이렇게 딱 양대 기둥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낙화법을 불꽃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인들 중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지도 있어야 되고 숯도 있어야 되고 소금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다는 낙화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스님. 네. 먼저 시장님 칭찬 좀 해야 되겠어요. 갑자기 낙화를 한번 네. 보시고 예. 완전히 거기에 빠지셨어요. 몰입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시장 하시기 전에 시민으로서 한번 보시면서 이것은 반드시 국가 무형문화재 내지는 유네스코까지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 이거를 말하자면 불교계를 저를 부추기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특허도 내야 되겠다고 도와주셔서 특허가 우리가 듣겠고
이제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았는데 순전히 시장님의 그 문화 의식 그렇죠. 이 도움으로 됐습니다. 아유 과찬의 말씀. 과찬이 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우리 불교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압력을 하셔요. 그래서 이 문화가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상당히 압박을 가하셨군요. 압박을 하셔서. 예, 그러니까 이 절차를 이제 스님 네. 숯가루 한지에다가 숯가루를 이제 넣고 뭐 이제 낙화봉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예. 이제 한지도 우리 순한지 순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숯은 그 참나무 숯이어도 되고 옛날에 뽕나무 숯만 썼다고 그러는데 어떤 숯도 좋은 숯으로 미세한 가루를 내 가지고 예. 한지에 말아서 하나의 숯 봉지예요. 예. 그 소금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그 액난 소멸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소금이 불에 다 튀면서 또 묘한 소리를 내줍니다. 그런 효과도 그래서 향과 소금을 함께 넣어서 제조를 하죠. 예. 뭔가 소리가 난다 이거군요. 따닥 불꽃이 따닥 떨어지는 소금 튀는 소리. 소금 튀는 소리군요. 이게. 부정한 기운을 몰아낸다 이런 의미가 있군요. 자, 그렇다면 세종특별자치시가 이런 무형문화재를 지정했기 때문에 뭐 지정하고 나서 그 뒤로 뭐 나몰라라 하지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 아까 불꽃놀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예. 불꽃놀이라고 그러면 이제 밑에서 불꽃을 쏘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낙화는 반대예요. 하늘에서 불꽃이 떨어지는 그렇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낙화의 불꽃을 보다 보면 하늘에서 불꽃이 사르사르 떨어지는데 마치 겨울에 네. 한방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네. 또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아까 소금이라고 그러셨습니다만 이 사르르 사르 소리도 살짝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낙화는 불꽃놀이라기보다는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렇죠. 그런 의미와 그리고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작년에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이 낙화 축제를 열었습니다. 네. 낙화 축제를 열어서 저는 그렇게까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오실 줄 몰랐는데 한 몇천 명 오시겠나라고 생각했더니 거의 한 5만 6만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이 오셔서 대단히 불편을 좀 겪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봄에는 이 낙화 축제로 대표 축제를 삼아서 해마다 낙화 축제를 개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러면 세종을 대표하는 축제가 됐죠, 이제 되겠네요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축제가 예, 있습니다만 여러 봄의 축제가 낙화 있습니다만. 축제는 뭐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스님 스님이랑 세종시가 같이 이제 축제를 같이 공동으로 준비를 하고 열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고 해를 거듭할수록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 됩니까? 뭔가 좀 뭐 방식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됩니까? 네, 이제 그 큰 행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지난해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금년엔 좀 더 잘 했습니다.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장님 또 칭찬해야 되겠는데 네. 세종에는 가을에 세종축제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하실 줄 알았는데 스님들을 좀 모이라고 해서 이제 모였죠. 그랬더니 시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 낙화법은 불교 의식이니까 부처님 오신 날을 즈음해서 봉축 법회하고 함께 했으면은 의미가 있겠다. 그래 오셔서 또 이 봉축 그 대법회에 함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시장님의 또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스님들이 많이 시장님한테 평가를 하고 있죠. 예. 뭐 계속 연구 또 하고 시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뭐라 안 그러세요? 그런 건 없죠? 이거는 종교색을 떠나서요. 그럼요. 저는 우리 전통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방의 무형문화재인 전통문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 문화가 종교에 기반을 두지 않은 문화는 없죠. 예. 봄에는 우리 낙화 축제가 있지만 겨울에는 또 크리스마스 축제가 있잖아요. 예, 그럼요. 그거는 또 기독교에서 연유된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또 뭐 축제랄까 그런 기념을 할 만한 행사를 하면서 우리 기독교든 불교든 우리가 그 비롯된 문화를 아름답게 가꾸고 발전시키는 것은 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제 행사 때 공무원분들이 많이 또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거죠?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올해는 특히 안전에 유의를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뭐 소방청, 경찰청, 우리 공무원들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셔서 질서도 좀 안내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스님도 이제 항상 안전이라든지 뭐 이제 우리 그 낙화를 제대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또 잘 지키면서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죠? 뭐 그건 어차피 행정 관서에 의리할 수뿐이 없죠. 시장님 의존해서 이번에 행사에 전 공무원이 전부 뭐 비상으로 비상대기로 예. 그렇게 해서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예. 스님 그리고 말이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찰에서 유일하게 지금 이제 소멸되다시피 하다 다시 이제 전해지고 있는 게 영평사인데 구체적인 기록을 갖고 계세요, 스님? 문헌이나 이런 거. 기록은 아니지만 예. 제가 75년도에 서산 부석사 주지를 잠깐 했는데요. 제가 노스님들을 좋아해요. 예. 근데 평양에서 올라오신 노스님 한 분 계셔서 조금 잘 정성껏 모셨죠, 제가. 그랬더니 그 스님께서 이거 아마 앞으로 좋을 수도 있을 거다. 그리고 이거를 좀 전성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5대 진원집이라고 진원집 불교계에 5대 진원집이 있어요. 그 진원집과 함께 낙화법을 일러주시고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행하는 것까지. 그 부석사에서도 그 전에 한 번, 2번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이제 선방 다니면서 제가 못했지만 이제 이 영평사로 와서는 해마다 해왔고요. 예. 그러다가 시장님을 만나고 또 이런 노력은 했어야죠. 문화재 지정 노력은 했는데 그렇죠. 10년간 노력을 했는데 때가 되었는지 시장님이 그때 돼서 또 시장을 오셨군요. 시절 인연이 시절 인연이 인연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됐고 또 문헌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 동국 세식이라든지 옛날 문헌. 또 조선 말에 일본인들이 만든 민속 놀이를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도 있고 그리고 그때 일제 시대에 절에서 낙화를 하는 태우는 사진이 또 있고 그래서 이것은 불교 전승되어 온 거는 맞고요. 다만 그 불교 정화 이후로 이 간소화 그리고 숫이라는 것을 조달하는 데 문제가 또 있었고요. 그래서 소멸되다시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연등회를 할 때 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이제 그 연등회만 지금 이어지면서 이거는 약간 사라진 분이 있었다는 아마도 그 낙화가 우선 제작하는 것도 뭐 비법이다시피 어렵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년 전에 그 종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수치라는 것도 그렇고 소금도 굉장히 귀한 물건이거든요. 그런 귀한 물건을 써서 이런 낙화 축제나 놀이를 할 수 있었다는 건 아마 그 당시에 국가적인 비호를 받았던 불교계 아니었으면 안 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이런 좀 뭐 부유한 그리고 고급스러운 낙화가 그런 후원이 없으면 그게 지속되기가 어려웠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그것이 중단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그 비법을 우리가 알게 됐으니 다시 되살려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종시도 시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관심과 지원 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계신 거죠?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고요. 그 무형문화재로 이제 등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뭐 지원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달
그것도 네. 예산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이것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으면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1년에 꼭 그렇죠. 한번. 예. 공개할 수 있을 때 필요한 재정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 낙화축제도 이제 그러한 것들의 일환입니다. 예, 예. 아무튼 이것은 세종시만의 문화재가 아니고 예. 저는 우리 전통적인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재다라는 생각을 저는 정말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크게 나아가선 세계적으로도 보급하고 확산시켜야 될 가치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세종시만의 끊임없이 문화재가 갖고 아니다 그런 얘기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시장님 등에 업혀서 그리고 이제 불교 의례를 좀 정립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연구하고 발굴하고 해야 되겠죠. 예. 아니 시장님 이 무형문화재 시 지정이 이루어진 요건이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조건을 갖춰야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 시장의 의지가 또 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문화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그 가치를 인정한 것이고 네. 뭐 그동안에 우리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번 신청을 했는데 예. 그게 잘 안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시장으로서. 그리고 문화재 심의위원들께서도 이제 우리들의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가치를 인정한 것이죠. 예.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우리 지방 무형문화재로 예. 이제 등재가 됐고요. 예. 그러나 이것이 우리 환성 스님께서 쭉 전승해 오셨지만 세종시의 지방에서만 이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 뭐 고려시대 우리 전국에서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국가 무형문화재로도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자 앞으로도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시 무형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이게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로서 자리매김하는 발판은 마련됐고 앞으로 이걸 좀 더 대중화하고 보급하고 많은 이들이 또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님께서 또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우선은 이제 우리 그 조계종 산하 사원에서만이라도 네. 이 낙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우리 정단에서도 정단 문화부에서도 또 총무장 스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예. 그래서 우선 종단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뭐 지자체에서도 그 요청이 들어와요. 그럼 거기는 무조건 가서 무조건 가서 합니까, 그걸?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앞서 시장님이 이제 낙화놀이의 특허 등록을 말씀을 하셨는데 스님도 그 내용을 이제 알고 계시죠, 당연히. 낙화 제조법. 제조법을 특허 등록했단 말이죠. 네. 단체 이름으로. 네, 그렇죠. 그것도 꼭 필요한 거였습니까, 그게? 우리 시장님 그 생각으로는 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만들기가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재료만 잘 그 선정할 수 있다면은 그래서 먼저 그리고 또 불교의 독특한 제조법이니까 예. 특허를 내야 된다는 그런 권고를 하셔서 또 받도록 뒷받침까지 해주셔서 받은 거예요. 제가 특허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는요. 예. 이 낙화 제조법이 한 1000년 이상 된 것이기 때문에 예. 특허를 내놓지 않으면 누구든지 제작할 수 있어요. 기법만 알면. 그런데 저는 언젠가는 이 낙화법이 대단히 보편화가 될 것이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또 나아가서는 세계로 보편화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때 우리나라가 고유한 제조법을 만들었고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특허권으로서 보호해야 되겠다. 그 지적재산권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예. 그래야 누구든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특허를 고집을 했죠. 예. 역시 그 오랜 공직자 생활을 하시면서 노하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배를 이용해서 호수 공원이나 뭐 이음다리에서 놀이를 펼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좀 약간 다르게 해보자 이런 의견 같은데요, 시장님? 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에 국한할 필요는 없는데요.
지금 우리 영평사에서는 영평사 숲 속에 그 소나무나 나무 가지에 걸어서 낙하봉을 할 때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산속의 정경하고 그리고 그윽한 정취가 그대로 살아나는데 뭐 호수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못할 바는 없겠죠. 네. 그러나 그런 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영평사의 환성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테니 그분과 상의해서 제가 그렇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낙화라는 것이 스님 불교의 낙화 영평사 이 낙화 민간의 낙화는 좀 다르다. 더 오래 탄다 불교 낙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이제 낙화봉의 크기에 달려 있고요. 마을에서는 낙하봉 하나를 태우는데 우리 불교 낙화법에서는 2개 꼬아서 혹은 3개 꼬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훨씬 그 떨어지는 양이 많기 때문에 보는 분들에게 더 감동이고 예. 그리고 이제 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예. 2개를 꼬는 것은 자타불이라는 또 중생과 부처가 하나라는 자타불이를 그 상징하는 것이고 3개를 꼬는 것은 우리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삼업을 청정히 하는 그간에 저질렀던 삼업도 예. 참회하고 예. 그리고 앞으로 청정하겠다는 그러한 그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 소제하고 그 원화 소복어는 복을 불러들이는 그런 기도 의식으로도 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마을의 놀이와는 많이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우리 낙화놀이 불교 낙화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말이죠. 이제 세종시가 저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까? 뭐 그런 얘기를 누가 그렇습니다. 우리 세종시의 평균 연령이 예. 38.6세예요. 40도 안 돼요? 40도 안 돼서 우리 아주 청년 도시고요. 예. 젊은 분들이 많고 특히 아기들이 많이 있죠. 아기들이 잘 태어나지도 않는데 요새. 세종시가 전국 출생률로 1위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문제인데요. 그렇죠. 그 출생률이 지금 전국적으로 0.78 이하로 내려가고 있는데 아직 세종시는 0.9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1 이상이었는데 예. 그것도 낮아지고 있어서 예.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게 걱정이 됩니다. 네. 젊은 층들 만날 때마다 예. 아이를 안 낳으면서 예.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 반대가 된다. 아이를 안 낳게 되면 시간이 가면서 자기 일자리도 없어진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진다. 그리고 아이가 없을 때 노후에 자녀 없는 노인들, 혼자서 늙어가는 노인만큼 또 불행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환성 스님은 이제 저출산 시대에 대해서 뭐 스님이 책임 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고요, 사실은. 책임이 있죠. 네. 책임이 있죠. 저는 그래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예. 주례 할때라든지 예. 신도들하고 혹은 템플스테이 할 때 무조건 쌍둥이로 3번씩 나라고 그럽니다. 가능할까요? 그래도 그래도 또 그러면 대답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주례할 때는 내가 명상 속에서 보니까 오늘 신랑 신부는 쌍둥이로 3번 태였더라. 네. 절대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예. 잘 낳아서 키우라 이렇게 독려를 하죠. 예, 아주 잘하시고 계시군요. 어쨌든 우리 젊은 층에 대해서 우리 불교도 좀 더 다가가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스님 젊은 분들에게 특별히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젊은 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늘 하는 말이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흔히 부처님께서도 그렇고 성현들께서 욕심 버리라고 그러는데 예. 욕심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방향전환이다. 이웃 중심으로 방향전환해서 늘 이웃과 더불어 사는 마인드를 가져라. 그것이 본인의 행복이다. 이런 말을 대략 해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맞아서
세종 불교 낙화법을 중심으로 우리 전통 문화유산, 무형문화재의 소중함,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영평사 주지 스님이신 환성 스님 그리고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